지금부터 논문 작성을 위한 엔드노트 22일 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일단 제가 그 교육 링크로 보내드린 것 중에 그 실습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실습 파일을 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시간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엔드노트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실제 논문 작성에서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앞서 인용 형식에 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그 인용 형식과 엔드노트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과 논문 작성에 대해서 특이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일단 선행 연구조사 도구이면서 논문 작성 도구인데, 이런 선행 연구조사를 할 때는 펀메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 수집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레퍼런스 수집이 펀메드를 비롯해서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에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수집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정보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학술지 이름을 그 미국 국립학도사 약어명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펀메드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게 되면 그쪽 데이터베이스 이름 형식으로 가져와서 실제 여러분이 논문 인용을 할 때 학술지 이름 때문에 리뷰어한테 지적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집한 경우에 그 수집된 내용들을 이제 논문 작성을 위해서 좀 나눠줄 때 이런 그룹이나 태그, 그 다음에 PDF 노트 등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기능이 있는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논문 인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 형식인데요. 이게 학술지 스타일하고 약간 다른 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이 많이 쓰는 학술지 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형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표준 형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이 네 가지 형식만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NLM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생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통 밴쿠버 스타일에 불리는 형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국립학도서관에서 무료로 이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실제 논문 형식, 인용된 형식에 관련돼서 저자가 어떻게 표현형을 쓰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형식이 인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런 NLM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AMA 스타일인데요. AMA 같은 경우는 현재 11판까지 올라가 있고, 요 뒤에 요 NLM과 AME는 실제 본문 인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그걸 뒤에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양식인 APA 스타일, 요거는 이제 심리학회도 있지만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E 스타일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과학 분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등에 투고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참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는 엔드노트 스타일이 아니라 요런 매뉴얼인데 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인쇄나 전자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논문 쓰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약간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밴쿠버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인용은요, 본문이나 표 그림에 가능합니다. 본문 표 그림에 가능한데 본문에 인용할 때 인용 번호 순으로 인용되는데 둥근 가로 아니면 각가로 인용 번호를 하게 되는데 보통 문장 부호 앞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둥근 가로 쓰는데 콤마나 마침표 앞에 인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자 표현의 형식 같은 경우는 성, 이니셜 약어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저널 이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 요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술지, 생리학 분야 학술지가 밴쿠버 양식, NLM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M의 양식인데요. AM의 양식은 이제 밴쿠버 양식하고 크게 차이가 거의 없지만, 마찬가지로 인용번호 순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위첨자 쓴다. 근데 위첨자 같은 경우는 문장 부호 뒤에, 그래서 이런 경우죠. 콤마나 마침표 뒤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콜론 문장은 콜론부 같은 경우는 앞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문 형식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널 이름,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저널 이름이 이탈리고 뉘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널 이름은 NLM 타이틀 어브리비에이션을 쓴다.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여기서 NLM 타이틀 어브리비에이션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실제 논문 투고했을 때 리뷰어한테 가장 많이 이런 형식 지적받는 부분이 NLM 약어 형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판 같은 경우는요, DOI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DOI를 그냥 쓰지 않고 앞에 https://doi.org라는 URL 주소를 붙여 쓴다.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A 같은 경우는 판차가 이제 7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저자 연도 순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맨 뒤에 문장 부호 앞에 저자의 성과 콤마 발행 연도 둥근 가로 안에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일단 본문에 저자명 서술 위치에 쓸 때는요, 저자 중심 서술일 때는 그 뒤에 저자의 성을 쓰는 게 아니라 둥근 가로 안에 연도만 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리고 두 명의 저자일 때는 and나 ampersand 기호를 사용하고요. 3명 이상일 때는 add를 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참고문 형식 같은 경우도 거의 앞에 비슷하지만 저자 표현 형식이 좀 다르죠. 앞에 밴쿠버나 AMA 같은 경우는 저자 성, 그 다음에 이름 이니셜만 썼지만 이 APA 같은 경우는 저자의 성, 콤마, 이니셜을 쓸 때 마침표, 블랭크, 마침 를 쓴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형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저널 이름 같은 경우도 표현형은 풀네임을 씁니다. 풀네임을 써서 APA 스타일을 썼을 때는 저널 이름이 풀네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자 연도 순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초고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자 연도가 표현되는 양식으로 쓸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NLM 본문의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는 저자명 바로 뒤에 들어간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장 맨 뒤에, 그 다음에 숫자나 약자 뒤에는 인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잘 쓴 예는 이 두 번째 사례가 이런 식으로 페이션트 생략하지 않고 페이션트 언급한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걸 하시고요. 이제 엔드노트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할 때 일단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오류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등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로그인해가지고 자신의 컴퓨터에 바탕화면이나 내 문서가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했을 때 오류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했는데 갑자기 라이브러리가 열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엔드노트 혹시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디스크에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레퍼런스 수집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체 저자가 레퍼런스 수집했을 때 오류가 생기고요. 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도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DOI 같은 경우는 구글 학술 검색에서는 DOI 값이 받아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술지에서는 DOI 값 앞에 DOI 콜론이라는 값이라든지 URL 값이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양한 표현 형태로 어떤 학술지는 DOI 콜론으로 인용하고 어떤 학술지는 앞에 URL 붙여서 인용하게 되는데, 이런 값이 같이 추가가 되면
이중으로 값이 이상하게 주소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단체 저자명과 페이지, DOI 등이 정상적으로 받아졌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좀 확인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구 규칙하고 엔드노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 AME의 문장보호 맨 뒤에 들어간다. 근데 문장보호 앞에 들어간다. 그 차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문장보호는 엔드노트가 찍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규칙과 위치 부분을 미리 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을 하고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엔드노트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이름은 My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영어나 숫자, 블랭크 등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요. 왼쪽에 그룹 판넬, 레퍼런스들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레퍼런스 판넬,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위에는 서치 판넬, 아래는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룹 판넬 같은 경우 레퍼런스 나눠지는 기능을 하고요. 서치 판넬 같은 경우는 검색식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 서치 판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서치 모드로 연결을 해서 자신의 라이브러리 내에서 펀매드나 기타 여러 가지 웹 오브 사이언스 등을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 판넬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판넬 탭이 세 가지가 있죠. 썸머리, 에딧, PDF 탭이 있는데 일단 썸머리 같은 경우는 학술지 양식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논문 인용할 때 썸머리 탭에서 양식 지정이 여기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기존에 엔드노트 X9 버전 19 버전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그 상단 왼쪽에 스타일 창이 있었는데 엔드노트 20, 21 버전에서는 레퍼런스 판넬의 썸머리 탭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위치가 정확히 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논문 인용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검색하는 자료들이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생의학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펀메드, 무료로 제공되는 펀메드, 그 다음에 의학도서관이나 학술정보원 사이트에서 링크되어 있는 EMBS 등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술 전분야 검색할 때는 구글 학술 검색, 아마 펀메드하고 구글 학술 검색을 주로 많이 검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학 전분야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 등 이거는 이제 유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의학도서관이나 의료원 내에서 검색하시거나 의학도서관의 원 외에서 검색할 때 링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리스나 NDSL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월드캣 사이트 하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마다 특징이 좀 다르게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구글 학습 검색 같은 경우는 DOI 값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페이지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그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압축 파일을 시스 파일을 압축 풀어주십사 부탁드렸고요. 라이브러리를 잠깐만 엔드노트 21 라이브러리 실행을 좀 해주세요.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겁니다. 여기 창이 뜨는데 여러분이 논문 인용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라이브러리 약간 창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정을 같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거냐면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가운데 부분에 하단이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퍼런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필드명이 보입니다. 필드명이 보이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필드명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필드는요. 그 페이지하고 UI 값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보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필드명에 last update라는 이름이 있죠. 여기다 커서를 잠깐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딱 눌러 보시게 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필드가 뭐였는지 딱 봅니다. 거기서 중간에 가다가 페이지 필드 보이시죠? 이거 그냥 클릭하고 페이지 필드 밑에 쭉 내려가다가 DOI라는 필드가 있을 겁니다. 얘도 클릭해 주시고
쭉 내려다가 맨 밑에 보시면 라스트 업데이트. 요거는 엔드노트 라이브 레퍼런스가 언제 입력이 됐는가 그건데 그거 쓰지 않을 거니까 얘는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페이지 필드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빠진 논문들이 쭉 보이죠. 2022년 논문인데 페이지가 빠졌어요. 그리고 DOI 값으로 클릭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순수하게 DOI 값이 있는데 앞에 DOI가 아닌 다른 값이 있는 것하고 DOI 앞에 ds.doi.org라는 URL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드는 정렬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요. 지금 요 내용들, 빠진 필드가 무엇이 있는지 요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논문 인용을 할 때, 요 필드 같은 경우 빠진 논문 인용을 할 때, 요게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까졌거나, 페이지가 끝 페이지가 없이 첫 페이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첫 페이지만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아티클 넘버를 쓰는 저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실제 끝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나 구글 학술 검색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구글 학술 검색에서 논문 레퍼런스 수집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필드명을 바꿔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필드명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 끝에 이렇게 커서 놔보시면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정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거 팁 기본적으로 라스트 업데이트 필드는 여기서 오른쪽 필드명 위에서 활성화 해제를 하고 DOI 필드하고 페이지 필드를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명 가지고도 여러분이 실제 논문 인용할 때, 얘가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료 수집 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이 했을 테니까 펀메드 같은 경우는 아시죠? 아마 여러 번 많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펀메드 검색 결과에서 레퍼런스 수집하는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 제가 많이 쓰는 내용들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이트, 사이테이션, 익스포트 세 가지 단어로 보통 엔드노트 지원 메뉴가 많이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는데 이 지원 메뉴가 검색 결과에서 안 보일 경우 샌드나 세이브, 툴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아까 사이트, 사이테이션, 익스포트가 아니라 다른 메뉴로 같은 경우는 파일 확장자, ENW나 RIS 포맷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엔드노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펀메드 같은 경우는 이 지원 메뉴가 기본적으로 펀메드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는 샌드 투 아래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숨겨져 있고요. 원하는 논문을 선택을 하고 샌드 투 아래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 눌러서 확장자가 MBIV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파일을 라이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반입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 서치가 있는데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왼쪽에 그룹 판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 판넬 맨 밑에 보시면 온라인 서치가 있어요. 일단 펀메드 같은 경우는 무료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나 클릭하면 하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같은 경우는 연세의료원이나 연세대학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서치 판넬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 판넬하고 가장 차이가 저자명 표현형이 약간 달라요. 펀메드 같은 경우는 저자 표명 뒤에 스미스 AB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치 판넬과 레퍼런스 판넬 사이에 아이콘이 하나 딱 보입니다. Add Select Online 요걸 눌렀을 때 자신의 로컬로 나갑니다. 제가 이 엔드노트의 온라인 서치를 이용할 때 좋은 점은요. 여러분이 풀 저널 이름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논문 타이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하나 찾을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펀메드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Send to Citation Manager 통해서.
그 다음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는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당 건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구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내서재를 모두 보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학술 과학 전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펌베이드에 있는 내용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표현형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인용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 순으로 먼저 표현이 됐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고 원문이 있는 순으로 먼저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글 학습 검색에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인용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창 눌러보시면 인용창이 뜨고 여기 엔드노트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ENW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을 저장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페이지가 누락이 된다든지 DOL 값이 누락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학습 검색했을 때는 이 타이틀을 누르면 원문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 원문 페이지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원문 페이지, 이런 사이트에서 가져올 때 제가 메뉴가 사이트 사이테이션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BMJ 사이트인데 중간에 이 도구 중에 보면 사이테이션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사이테이션 단어 있죠. 클릭을 딱 해보니까 여기 엔드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가 있고 XML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일단 태그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드노트 지원하는 포맷 중에 RS 포맷이니까 엔드노트 태그라든지 RS 포맷으로 레퍼런스를 받아서 엔드노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글 학습 검색했을 때 가져올 수 있고요. 구글 로그인하는 경우는요. 로그인한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저장 보이시죠? 저장을 눌러서 원하는 논문을 내 서재에 모아줍니다. 그리고 모은 내 서재에 가가지고 서재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엔드노트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글 학습 검색에서 레퍼런스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서 제가 하는 거고요. 이제 스코퍼스 같은 경우는 학술 전 분야, 이제 과학 전 분야, 과학 분야의 학술 전 과학 분야에 특화된 인용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 메뉴를 통해서 RS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 특기 장점은 요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주 옛날 논문 찾을 때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이 안 됐어요. 근데 스코퍼스 검색을 해보면 스코퍼스의 세컨더리 도큐멘트에 들어가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논문의 레퍼런스 리스트를 가져올 때 그 상세 정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정보가 다 보여집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분이 임팩트 팩터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본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웹 오브 사이언스 제작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의 기능 일부를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논문 인용하고 관련은 없이 관리 부분이니까 약간 생략을 하고요.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리스 사이트에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학예 논문 같은 경우 정보가 되게 받아지는데, 한글 자료로 받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논문들 같은 경우 인용이 영문으로 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받아진 경우는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다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영문으로. 그 다음에 월드캣 같은 경우는 주소는 이제 월드캣.org인데 교과서 정보를 찾을 때 유용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월드캣 지금 넬슨 텍스트북 페디아트릭스 22판이 바로 엊그제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인쇄 이제 출간이 됐고 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오늘 날짜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월드캣 사이트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가져오겠다. 그럴 때 상대 정보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용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RS 다운로드 있죠. 이걸 통해서 이 레슨 텍스트북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북, 교과서, 북 형태로 레퍼런스가 수집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뭐냐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퍼블리셔 정보가 좀 빠졌죠. 이런 경우는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빠진 정보가 있는 경우는 추가를 좀 해줘야 된다. 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실제 북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는 PPT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레퍼런스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입력하는 경우는 웹페이지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화 아티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펀메드, 구글 학술 검색, 스코퍼스, 스코퍼스의 레퍼런스 리스트까지 검색하는 기능을 통하면 대부분 저널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북 같은 경우나 북 섹션은 월드캣, 북은 월드캣이고 북 섹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직접 편집하거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사용하는 필드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는 거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에 보시게 되면 그 서치 패널과 레퍼런스 리드 사이 6개 버튼 중에 아이콘 중에 두 번째 Add a New Reference 아이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입력 창이 뜹니다. 기본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력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많이 쓰고 있는 게 저널 아티클, 북 섹션, 실제 챕터 내용 들어가고 맨 밑에 있는 웹페이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앤드로이드 21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문의한 레퍼런스들과 제가 예제로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직접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이용자들이 문의 온 것들 있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입력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을 보내드린 겁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가이드라인하고요. 통계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통계 같은 코아시스 페이지를 쓰는데, 코아시스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영문 페이지 들어가서 인용한다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아시스의 헬스 부분에 이제 사망 원인 통계 연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 타이틀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URL이 그 홈페이지의 첫 화면 URL만 넣는 게 아니라 상세 주소가 있는 URL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같은 이런 통계 페이지 같은 경우도 코아스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 URL and Reference라고 메뉴가 있죠.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인용 URL이 들어가고요. 실제 인용 타이틀 같은 경우는 영문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영문 페이지로 들어가셔야지 정확한 영문 인용할 레퍼런스 타이틀을 카피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내가 웹페이지 같은 거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 그 WHO 자료 같은 경우를 하시면 웹에 있는 자료 중에서 PDF 파일인데 이게 웹페이지인지 북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책에 있는 자료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웹페이지 이렇게 그 PDF를 열었는데 PDF 내에서 중간에 그 ISBN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되어 있는 이 PPT 참고를 해가지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ISO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에 스탠다드 포맷이 따로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술지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과할 저널 스타일에서 스탠다드 포맷을 지원한 스타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몇 가지만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편법이지만 ISO 입력을 할 때 북 형식으로 입력하는데 북 형식 입력할 때 이런 경우죠. 저자 필드에 ISO명을 ISO 블랭크 IS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고 맨 뒤에 콤마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인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제대로 판착 정보까지 같이 인용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 같은 경우도 책 입력하는 거, NEJM 기본적인 투구 규정과 YMJ 투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PPT로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가 설명을 쫙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개인 저자 문제가 아니라 이 단체 저자명이 문제가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이 단체 저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가져온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펀메드에서 가져왔어. 구글 학소검사 가져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단체 저자가 엉망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엔드노트는 단체 저자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캔서 소사이티 그러면 아메리카 콤마 캔서 소사이티로 갖거나 아메리카 캔서 콤마 소사이티로 하거나 뭐 소사이티 콤마 아메리카 캔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이드라인 페이지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자명이 더 엉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단체 저자 같은 경우는 단체 저자명 뒤에 넣고 맨 뒤에 콤마 넣는다. 그 다음에 이미 콤마가 있는 단체 저자는요. 콤마 첫 번째 콤마를 콤마 두 개를 넣는다. 그 다음에 국가명인 경우는요, 국가명을 다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명을 넣고 국가 단체의 약어인 둥근가로 아래서 두 글자 USKR 이걸 입력을 한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규칙이 아니라 NLM 스타일입니다. NLM 스타일과 아까 AMA 스타일은 거의 동일해가지고 이건 같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형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CSL이라든지 CL이라든지 뭐 AP라든지 다른 저널 투고 양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기본이 되는 저널에 따라 바뀌었다 그러면 요 언급된 요런 것들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NLM 같은 경우는 저자명의 더는 무조건 다 생략하고 단체 저자명의 더는 생략해서 쓰고 국명이 없는 경우는 ISO 약어 두 글자를 쓴다는데 요 두 가지 부분은 NLM, AMA가 아닌 경우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AP라든지 CSL이든지 하바드라든지 투바리라든지 그런 스타일이 가게 되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저자명 서술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자명을 적어줘야 된다. 수정해줘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지금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되기 전에 여러분이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기본 근간이 되는 형식이 있죠. 그 형식이 저자명이 어떤 식으로 형식이 되는가 그런 경우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저널명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도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단체 저자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해 두시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21 버전에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태그를 달아놨는데 레퍼런스 판넬에 에딧 팔에서 매니지 태그라고 버튼이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이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태그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태그가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색깔이 무지개색 7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특별한 레퍼런스를 나눠줄 때 7가지 이내에서 나눌 때 태그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태그가 들어간 거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 뒤에 태그가 붙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죠.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 인용할 때 내가 이미 PDF로 저장을 해서 레퍼런스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경우 다시 PDF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저장된 PDF 파일을 불러서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실습을 해보지 않을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논문에 여기 보면 PDF 폴더 있죠. 폴더를 넣어놓고 여기 PPT 참조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일에 임포트 폴더에서 PDF 저장된 폴더를 지정을 해서 PDF 엔드노트가 스캐닝을 해서 웹에 있는 펀메드,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와서 PDF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옮기면서 레퍼런스 정보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필드 고치는 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페이지하고 DY는 꼭 디폴트로 고쳐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해보면 좀 괜찮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빠진 논문들이 있어요. 페이지가 빠진 논문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펀메드에 있을 만한 저널들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논문의 페이지가 빠진 게 있다 그러면요. 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게 되면 Find Reference Updat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클릭을 하면 펀메드와 웹 오브 사이언스 등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의 라이벌에 있는 레퍼런스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최신 논문을 받다 보니까 이 폼으로 받다 보니까 연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고요. 페이지도 누락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걸 쓰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슈 4인데 저널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건 웹 오브 사이언스고 이번 사이트에 동일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뀌질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가 없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논문이 이걸 인용한다 그러면 한번 이 URL, DOI 값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로 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거는 MDPI 논문인데 이건 아티클 넘버를 쓰거든요. 지금 아티클 넘버를 쓰는데 아티클 넘버가 2055라는 아티클 넘버를 쓰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인용을 할 때 에딧에서 페이지에다가 이 페이지는 인용 페이지도 되지만 온라인 온리 저널 같은 경우는 아티클 넘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넣을 때는요, URL 주소 넣어주는 게 좋고요. URL 주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7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URL 주소가 뒤에까지 본다고 그랬죠? 요걸 해주셔가지고 링크 눌러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doi.org 뒤에 dx.doi.org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이상하게 인용이 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딧에서 레퍼런스에서 이 DOI 값에서 실제로 레퍼런스에 있는 DOI 값만, 그러니까 슬래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주어줘야겠죠. 여기 DOI 콜론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 URL 쓰는 단어를 인용했을 때 실제 여러분이 URL만 클릭을 하면 그 논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지나 DOI는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해서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복 논문이 있는 경우는 이 엔드노트에 중복문을 찾는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같은 데이터베이스면 중복을 찾아요. 그런데 다른 DB면 못 찾아요. 제가 참고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마라고 되어 있는 6개 자마 같은 논문인데 제가 6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어느 DB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고로 일단 언급을 하자면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구글 학술 검색, 그 다음에 자마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에 있는 파인드 연세 6개 사이트를 가져왔는데 저자의 표현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논문명의 표현형이 다르고 저널의 표현형이 다르고 DOI는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가 값이 다르고요. 페이지도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논문인데 다른 딥에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저널 이름의 표현형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플래그로 돼 있어서 약으로 돼 있는데 리젝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DOI가 빠져가지고 DOI 때문에 이거 넣으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 페이지가 누락됐을 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중복문을 찾을 때는요. 중복문을 찾을 그룹에서 엔드노트 라이벌의 find duplicate find duplicate 이걸 클릭을 해서 중복을 찾으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클릭해보면 일부러 이제 예제 라이벌에 중복문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같은 자마 2개가 있죠? 이 중에 어떤 걸 할 건가? Keep this record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축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갈게요. 그룹 같은 경우도 좀 넘어가고요. 제가 꼭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논문 인용할 때 여러분이 이건 꼭 알아야 될 거는 저널 이름 표현형 통일. 저널 이름 표현형 통일인데 이건 텀리스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그 저널 키워드 파일이 있어요. 이름이 텀리스트라고 불리는데
자동 생성된 파일이 있으면 기존에 새로 집어넣어도 저널 이름이 통일이 안 되니까 자동 생성된 파일을 싹 지워놓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딱 한 번만 텀리스트를 넣어줘요. 텀리스트는 예제 파일에 있고요. 이 텀리스트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저희 의학도서 홈페이지에 연구 지원에 그 스타일 앤 템플릿에 들어가 보시면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업데이트해요. 텀리스트 템플릿 파일 클릭해가지고 여기 최신 텀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넣는데 제가 최신 업데이트 할 때 왜 못 넣냐고 했냐면 2번째 넣을 때 이 지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딱 한 번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시면 되고 현재 3월 26일 업데이트된 텀리스트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시스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텀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엔드로트 라이브러리 지금 시스 파일 열어놨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엔드로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클릭하세요. 상단에 메뉴 클릭하고 중간에 오픈 텀 리스트 클릭해서 저널 텀 리스트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오픈 텀 리스트 저널 텀 리스트 클릭. 그러면 텀리스트 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88개의 저널 이름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남겨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저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마가 지금 표현형이 5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훅키, 홀드키 가지고 할 수 있죠. 컨트롤 키.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되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박스 중에 세 번째 딜리트 텀이라는 박스 클릭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텀 리스트를 싹 지웁니다. 싹 지워요. 지운다고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내용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자동 생성된 키워드 파일, 저널 키워드 파일이라는 텀 리스트만 지워지는 겁니다. 지우고 리스트 탭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텀 리스트 파일을 저장을 해놨어요. 압축한 폴더에 이 파일을 불러오시는 거죠. 리스트 탭을 눌러서 저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임포트 리스트 버튼 딱 누르세요.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 있는 텀 리스트 여기 메디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2017년 업데이트가 안 된 굉장히 옛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에서 3번씩 펀메드하고 국내 학술지 실린 의학 논문들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를 하는데 한 번 추가할 때 한 1000개 이상의 저널이 추가가 돼요. 요거를 열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4284개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요 바뀐 거 한번 맞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앞쪽 폰드에 가보시면, 저널 이름 중에 연세 메디컬 저널 있죠? 요걸 같이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요. 엔드노트의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창이 뜹니다. 근데 이 저장된 파일이 엔드노트가 익숙한 위치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열고 이 파일의 제일 첫 번째 파일 여기서 중간에 Save As를 클릭하면 연세 메디컬 저널 같은 경우는 뒤에 블랭크 카피가 붙죠. 저는 웬만하면 블랭크 카피는 지우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블랭크 카피 지우고 세이브 딱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압축한 폴더에 있지만 어디가 있냐면요. 내 문서에 엔드노트의 스타일 폴더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자동적으로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이 폴더를 인식을 해서 엔드노트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을 지원하고요. 스타일 바꾸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엔드노트 레퍼런스 판넬의 첫 번째 썸머리 탭 하단에 이 박스가 3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박스 아마 처음 쓰실 경우는 애노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 클릭을 해보면 바로 셀렉터는 스타일이라고 맨 위에 메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해서 추저 스타일 창 뜨면 제가 연세 메디컬 저널 스타일로 저장했으니까 퀵서치에다가 연세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연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딱 쳐보시면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이 뜰 겁니다. 엔터 치면 그래서 클릭해서 추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용할 레퍼런스가 보여진다. 보시면 되고요.
저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온콜로지 너싱 포럼이라고 풀라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텀리스를 적용하니까 실제 연세 메디컬 양식으로 됐을 때는 보이시죠? 온코 널스 포럼 약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텀리스를 적용 안 했으면 이게 플레이어 구도로 나갔을 텐데 아까 자동 생성된 키워드 파일을 지우고 텀리스 적용을 하면 투구할 학술지에 따라서 톱리스트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자마는 다른데 지금 일부 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자마, 이게 학술지가 안 되는데 제가 에디트 탭을 잠깐 눌러 보겠어요. 거기서 저널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이 약간 색깔, 저널 필드 색깔을 잠깐 봐주세요. 붉은색이죠? 예, 붉은색은 아까 제가 텀리스트를 지우고 넣었잖아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월 매칭이 안 되니까 이 전월 필드 값을 그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 전월 이름이 어떤 거냐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때는 간단해요. 그 펀메드 사이트 기본 첫 화면에 가보시면 하단에 익스플로러에 저널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저널명을 넣게 되면 저널의 NLM 타이틀 오비션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매칭이 안 되냐면 텀리스트가 4개까지밖에 못 찍었는데 풀네임, ISO, NLM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하나밖에 더 못 넣었는데 저널 이름이 자마 같은 게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 가운데 거. 자마, 대시,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요 콜론이라든지 블랭크, 대시, 블랭크 앤대시, 블랭크. 요건 못 들어간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찾을 이름을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넣고 서치해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마 쭉 나오죠. 자마 사이트에 자마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이 꼭 보실 건 뭐냐? NLM 타이틀 어브리비션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펀메이드 첫 화면에 그 저널스라고 되어 있는 걸 검색을 해서 거기서 저널명을 찾아서 요 상세 정보에 있는 요 내용을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마로 저장해서 바꿔주시면 실제 인용을 할 때 문제없이 인용이 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 저널 이름 텀리스트 하는 거는 꼭 한다. 그리고 인용 전에 하는 경우는 저자명이 틀리거나 페이지, 저널 이름, DOI 이런 거 하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파인드 두플리케이트 인용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스타일 저장을 했죠. 인용 같은 경우는 그냥 레퍼런스 본문이 인용할 부분에 커서 놓고 그냥 인용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토벌 학술지 양식에 문장부 앞이냐 뒤냐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 메디컬 저널을 인용하겠다 그러면 문장부 뒤에 들어가야겠죠. 커서가. 그러니까 연세 메디컬 저널이 아니라 벤코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저널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문장부 앞에 커서를 놔야겠죠. 그러니까 커서 위치를 토벌 학술지 양식이 뭔지에 따라서 놓는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인용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용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용된 것들 제가 워드 원본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레퍼런스가 여기 2에서 4,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 중에서 세 번째 네포고디바라는 저자인가요? 요거를 지울 거라면 Added and Many Citation에서 이런 식으로 요 저자 선택하고 역삼각형 눌러서 리무브를 지운다. 그러니까 여러 개 인용한 것 중에 하나만 넣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인용한 데다 다시 추가할 때는요. Edit and Manage Citation의 역삼각형에서 Remove Citation이라 Insert Citation을 이용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인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넣는데 보통 한 군데 같이 인용이 되면 콤마나 대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커서 놓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리가 돼가지고 연결되지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왕왕 생겨서 실제 여러분이 논문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왜 안 됩니까 하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논문 인용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P 형식 많이 쓰시는 저자 인도순 같은 경우에서 저자 중심 서술일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자명 뒤에 누군가라는 연도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author-date, APA 똑같습니다. edit many citation에서 하단에 edit citation의 기본값이 디폴트예요. 근데 이게 모든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 레퍼런스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디폴트를 display as author 이어서로 바꾼다. 그리고 글꼴 변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꾸죠. 이 글꼴 같은 경우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에 여기 config 비블리오그래피 한번 눌러봐 주세요. YMJ example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걸 눌러봐 주시면 여기 레이아웃 보이시죠?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인데 맑은 고딕이 아니라 내가 타임 뉴로망 쓴다. 그럼 타임 뉴로망 에리얼 쓴다. 에리얼 그다음에 사이즈 12, 11 순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 싱글보다는 더블이나 1.5 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인용을 할 때 제가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딴 분한테 이렇게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라이브러리만 받았어요. 이거는 워드하고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하고 워드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만 뜬금없이 받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워드의 엔드로이드 녹음에서 에딧 매니사이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확인했는데 이름이 내가 열려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add many citation. 요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이 트래블링으로 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신의 라이브러리하고 지금 열려있는 활성화된 라이브러리 연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YMJ 이글 샘플부터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 보니까 인서트 사이테이션인데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르죠. 인서트 사이테이션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름인 경우, 자, 워드 문서를 연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워드 도구모음에, 엔드노트 도구모음에 익스포트 엔드노트라고 있어요. 클릭. 여기에 익스포트 트래블 라이브러리 클릭. 클릭하면 지금 열려있는 엔드노트 20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를 보내겠습니까? 물어보죠?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하면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연습 휴대폰전을 쓸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지정된 스타일로 이것도 동일하게 바꿉니다. 스타일링은 동일하니까 요거 스타일 바로 밑에 같은 거 확인했고 업데이트 눌러요. 자, 업데이트 눌렀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바뀌었냐면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 바뀐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없었던 ymj example.docx라는 워드 문서의 그룹이 생겼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룹 아래 레퍼런스 숫자예요. 여러분의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여기 example 레퍼런스가 9개가 아니라 10개인데 여기에 9개만 있다? 하나는 라이브러리가 인식을 못했다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와 레퍼런스 숫자가 동일한 거 확인해 보시고 edit many citation 눌러가지고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야. 보통 트래블링이라고 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워드 CLR example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export endnote, export travel library 21 눌러서 보냅니다. 보냈고, 이거 같은 경우도 YMJ였죠? 연생미드가 전이었고, 여기 연생미드가 전월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 이 문장보호가 틀렸죠. 그러니까 문장보호를 새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걸도 응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논문을 어느 부분은 메소드를 쓰고 어느 부분은 디저트 썼어요. 서로 합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각각 쓴 논문을 라이브러리에 보내놓고 본문 부분만 블록 씌워서
새로운 워드 문서에다가 하나의 화팔 워드 문서에다 붙여놓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폰트가 다른 경우는 타임뉴로만 폰트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새로 인그램플을 이 YG 이그램플이 아까 8개였는데 15개로 늘었죠. 레퍼런스가 확인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치고 난 다음에 라이브러리랑 같이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워드 인용 시 이런 식으로 그룹에 뜬다. 인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 쓰실 때는 어서데이스를 쓰고 마지막에 교신자들은 필코드 삭제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몇 가지 기능 추가 기능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이렇게 인용 없이 지금은 본문에 인용을 했어야 레퍼런스 리스트가 생성되잖아요. 인용 없이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서브젝트 비디오피 대신에 재밌는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경우죠. 내가 작업을 할 그 논문에 예를 들어 저자명 순으로 소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고 이걸 연세문제 관련 형식으로 그러니까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 인용 없이 레퍼런스 리스트만 첨부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연세문제가 전환을 할 경우 그룹에다가 연구계획서라고 그룹을 레퍼런스를 모아놔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연세문제가 전환 형식으로 추적돼야 돼요. 그러면 지정해놔요. 이렇게 모아놓고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딱 눌러보시게 되면 카피 포매티드 레퍼런스 컨트롤 K 요 메뉴가 있어요. 그냥 클릭해요. 클릭하고 연구계획서 레퍼런스 리스트 부분에 참고문 리스트 부분에다가 커서 놓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V 아니면 붙여놓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레퍼런스 리스트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됐냐면요. 레퍼런스 자체에 줄바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KW라는 게 아마 레퍼런스 자체에 줄바꿈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반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바꿈 되기 때문에 요 정보들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타이틀이 줄바꿈 되어 있으니까 레퍼런스 리스트도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건 레퍼런스를 고쳐야겠죠. 아니면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로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받아주는 정보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연구 계획서의 참고문 리스트만 생성하는 것도 쉽게 보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에러 부분을 간략하게 작용하다가 굉장히 에러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생겼던 부분, 논문 작업할 때 많이 생겼던 부분 할게요. 라이브를 실행할 때 엔드노트라고 에러가 떴다. 이건 뭐냐면요. 읽기 권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권한인데 첫 번째가 클라우드 디스크에 있는 경우. 이런 건 로컬 디스크로 옮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윈도우 권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나 특히 저희가 병원 컴퓨터 쓰다 보니까 원내에서 보안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돼서 원내 보안 규정 같이 적용이 되면서 원내 컴퓨터가 특히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집에서 쓸 때는 문제는 없는데 실제 의료원 내에서 쓸 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아예 관리자 권한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요 설정 방법에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예의 오류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예전 프로그램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엔드노트 버전 프로그램을 깔았을 경우 엔드노트는 마지막에 깐 게 우선돼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워드의 도구 모음이 지워지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둘이 충돌이 난 거예요. 둘이 충돌이 나서 누구를 실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엔드노트 20과 21 버전의 도구모음이 동시에 있다. 워드 도구모음이 얘가 엔드노트 워드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실행할지 몰라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럴 때는 프로그램 둘 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다 지우고 워드에다 지우고 새로 마지막에 깐다 최신 버전 깐 다음에 이 C에 요거 엔드노트 21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컴피거 엔드노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다시 최적화해줘요. 요런 걸 해주시면 되고 도구모음 사라짐 같은 경우는 도구모음 요거 체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 옵션을 해주시고 없으면 이제 레지스트리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서관으로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요거죠. 언포맷 사이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먼저 열고 라이브러리 스타일이 지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워드를 열고 워드 문서가 항상 라이브러리 스타일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스타일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워드가 스타일을 라이브에 지정된 워드에 지정된 스타일이 딴 데서 컴퓨터 안에 있었는 스타일이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컴퓨터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깨졌을 때는 여러분 할 게 저장을 하지 워드를 절대 저장하지 말고 그냥 종료를 하세요. 종료를 하고 다시 열어서 라이브에 지정된 스타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맞추고 없던 레퍼런스는 아까 익스포트 트래블 라이브러리로 새로 연동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고에 적합한 학술 찾기 이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투구 학술지 찾을 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애매한데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그 맨스크립트 매처라고 학술지 투구 찾는 기능도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연구 지원에 보면 논문 작성 가이드에 내 논문에 적합한 학술지 찾기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엔드노트 온라인에 있는 매니스크립트 매처 같은 경우는 웹 오브 사이언스 내에서 추천을 해줘요. 여기에 마스터 저널리스트 매니스크립트 매처 이게 엔드노트 온라인에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PPT에 있는 이 기능 설명이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마다 엘세비어, 와일리 이 출판사마다 그 투구 학술 찾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요거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학술지에서 되게 유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투 저널이라고 의료 자유학도산에 구독해서 제공하는 이런 인용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 내에서도 국내 학술지 포함해서 투구 학술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술지를 인용을 할 때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